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계절의 여왕인 5월이에요. 올해는 다행히 봄 가뭄을 잘 피해가고 있네요. 모내기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싶고 밭작물도 잘 자라고 있네요.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너무 덥지도 또 춥지도 않아서 하이킹이나 트레킹 하기에 아주 좋은 시절이지요. 강릉엔 나뭇잎이 실록을 지나 잎색이 짙어져 가고 있네요. 해서 이번에는 강릉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곳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저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자전거를 마련했거든요. 조금 좋은 것으로 정년퇴임 기념으로 마련했어요. 여기엔 건강도 생각하고 또 장을 보면서 많은 짐도 옮기고 장거리 라이딩도 생각해서 여행용을 선택했네요.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본 결과 무리하지 않고 좋았다 한 곳을 알려드리려 해요. 뭐 특이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보다 무난하게 다녀봤던 길이네요. 더불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와 관리법 등도 알아볼게요. 그동안 쉼터는 대부분 동영상이 아닌 스틸 사진과 같은 그래픽을 위주로 꾸며왔어요.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찍은 동영상을 조금씩 넣어볼 생각이네요.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처음 타본 오토바이가 이어준 인연으로 정말 각별했던 인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세대의 기억에는 자전거라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시는 뒤에 간단히 짐을 실을 수 있는 생활 자전거라는 것과 짐차 혹은 쌀집 자전거로 불리던 무거운 짐을 싣는 용도로 만들어진 일반 자전거와는 급이 다른 마치 갑옷으로 무장한 듯한 자전거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이런 짐을 옮기는 자전거가 다 없어졌어요. 이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고시장에 50년 된 자전거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 시대에 따라 그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지금 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은 크게 산악자전거, 마운틴 바이크, 줄여서 MTB, 로드 바이크, 그리고 바퀴가 작은 자전거예요. 미니벨로. 요즘엔 잘 안 보이네요. 또 대부분 접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픽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준말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변속기가 없고 기어가 고정되어 있어서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반드시 페달이 바퀴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페달을 뒤로 밟으면 자전거가 뒤로도 가요. 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특이하지요? 그리고 도심 생활용인 하이브리드가 있네요. 어떠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지금 할아버지들이 주로 타고 다니시는 자전거가 아주 안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클래식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달고 나와요. 미니벨로가 아니어도 또 접힌다는 폴딩을 써서 접히는 자전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가로 프레임을 없애고 바구니를 단 시티 계열도 있고요. 요즘에는 편안하게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자전거와 같은 여행용 바이크는 어디에 속할까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이 틀에 맞추면 하이브리드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럼 자전거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급 자전거는 자전거 자체를 카본 섬유로 만들어서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네요. 가장 큰 특징은 엄청 가벼워요. 국산으로 위아 위스에서 생산된 초경량 자전거는 무게가 5.95kg으로 6kg가 안 돼요. 그런데 가격은 2,10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자전거 가격은 정말 다양해요.
목적과 내 주머니 사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고를 수 있네요. 자, 그럼 제 자전거를 소개해 볼게요. 국내에 양궁용 활을 만들던 위아위스 회사가 카본을 다룬 기술을 활용해서 카본용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여행용으로 만들어진 도나르란 모델이에요.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투어링용이라 앞바퀴에 20kg, 뒷바퀴 촉에 40kg, 안장에 70kg 해서 총 130kg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웬만한 캠핑용 장비를 싣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여행용 자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해서 제가 구입한 2019년엔 마지막 판매가 되었네요. 다음 해부터 단종이 되었어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처음 모델과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어 달라진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요? 대략 300만원 언저리네요. 엄청 무리했어요. 정년 퇴직 기념이며 자동차 대신 구입하여 잘 쓸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결과네요. 과연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은 maybe네요. 일단 가벼워요. 프레임만 카본인데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용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견딜만 하네요. 참고로 국산 여행용 자전거는 이제 생산하는 곳이 없네요. 만약 구입하신다면 전부 외국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관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얘기할게요. 자전거를 다 타고 보관할 때는 기어를 앞, 뒤 모두 가장 작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대요. 이유는 기어를 바꿀 때 사용하는 와이어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한다고 해요. 이것이 뭐 심각하게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전거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전거에 대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투어링을 할 때는 예상 경로를 미리 탐색하고 구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지 혹은 일반 도로를 타야 할 구간, 인도와 겸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요즘엔 안 쓰지만 과거엔 자전거를 자전차라고도 불렀죠. 한자로 보면 수레거와 수레차인데 한때 해석은 탈 때는 차요, 끌 때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표준말을 자전거로 정해서 자전차가 없어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는 유사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땐 차와 같이 취급되고요. 내려서 끌고 갈 땐 보행자로 정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땐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적법한 것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내면 차로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네요. 그럼 이제 다녀본 곳 중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좋은 곳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곳은 남대천이네요. 남대천변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건너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특히 안목 바닷가가 끝이어서 경포 쪽이나 남항진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 남대천변의 풍경이 주는 멋스러움은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또 안전하고요.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붙어있는 남대천의 경우 색깔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행자와 같이 쓰기 때문에 굳이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보행자 우선으로 대처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안목에서 경포 해변까지의 도로도 주말이나 피서철을 제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자전거 전용 도로는 물론 쭉 뻗은 도로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네요. 또 해안도로 주변엔 맛있는 식당들도 요소요소에 위치하고 있고 편안히 휴식할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라이딩하기 아주 좋아요.
또 경포에서 사천까지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사천에 도착하면 맛있는 맛집도 많고요. 계절의 여왕인 5월, 자전거를 이용해서 삶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것도 즐거운 기억이 될 듯 싶네요. 이어서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처음 타본 오토바이가 이어준 인연.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처음 타본 오토바이가 이어준 인연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오토바이를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농촌 지도사로 발령받게 되면서부터이다. 나의 공직 생활은 1986년 경기도 옹진군 농촌지도소에 발령받으며 시작되었다. 거의 40년 전 이야기다. 옹진군은 인천 앞바다의 서해 도서와 위로는 백령, 대청, 연평을 포함하고 있는 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땐 행정구역이 경기도에 속했으나 현재는 인천광역시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공항부지 확보를 위해 바다를 메워 사실상 사라진 용유도, 그리고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연육된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옹진군은 지금도 오직 섬만으로 구성된 군이다. 또 섬만으로 구성된 군에 전라남도 신안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육된 곳이 생겨 완전 섬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근무할 당시엔 오직 대한민국의 두 곳, 옹진군과 신안군만이 행정선을 가지고 있었다.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바닷길을 다닐 행정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중 영종도 바로 옆에 섬 4개가 묶여진 북도면에 처음 발령받게 되었다. 북도면은 면 소재지인 시도, 시도 옆에 작은 섬 모도, 영종도와 인접한 신도, 서쪽으로 가장 먼 장봉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은 시도와 모도, 신도는 연육교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장봉도는 모도와 앞으로 연결할 계획이란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는 현재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면 배를 타지 않고 북도면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된다. 북도면의 생활권이 더 넓어지게 되고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질 것 같다. 자, 이제 4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섬과 섬을 업무로 돌아다녀야 할 때면 시도와 신도는 잠수교와 같이 조수간만에 맞춰 다리가 드러나는 때에 맞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 모도에 갈 때는 조그만 배를 이용해 건너다녔다. 모도는 작아서 오토바이가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 장봉도에 가야 할 때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일정에 맞춰 이동해야 했고 당일 돌아와야 할 때면 불이 나게 일을 보고 배 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를 배에 싣고 가야 할 때도 있었다. 만일 시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면사무소와 협력하여 면행정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제 오토바이 이야기를 한다. 농촌 지도사는 무조건 오토바이를 타야만 했다. 농촌 지도소의 오토바이는 모두 초록색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당시엔 90cc 기아 혼다가 주 기종이었다. 이 초록색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농촌 지도의 실용적 발휘자 상징이었다. 나는 다행히 이때 이미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자전거도 탈 줄 알아서 오토바이를 접하는데 비교적 수월했다. 때는 6월, 발령받자마자 우선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오토바이를 처음 탄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있었다. 어쨌든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탈 것이었다. 오토바이 시동에서부터 기어 변속과 가속,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연습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일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동네를 돌며 연습하고 있었다. 동네 한가운데가 논이어서 포장된 도로가 아닌 농로로 들어섰다. 들판 가운데쯤 왔을까? 갑자기 길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겁이 덜컥 나서 그만 멈춰섰다. 이런, 논두렁 길이 좁아진 덕에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그대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굴러서 논에 처박혔다.
다행인 것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휴일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정말 애쓰면서 오토바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 떨어진 곳에 심겨진 변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아 바로 원상복귀할 수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세차를 말끔하게 했다. 다행히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지지 않고 멀쩡했다. 그런데 멀쩡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내 오른쪽 무릎이었다. 마치 무릎 속에 돌이 박힌 듯한 거북한 것이 문제였다. 걸을 때마다 몹시 불편하고 신경 쓰였다. 이때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갑자기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래서 학교 구경을 하고 나서 조금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정형외과 입구가 꽉 차게 들어왔다. 그때 무릎이 불편하니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심정으로 무조건 병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니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 주사를 놓는다 하신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하셨다. 그때 나는 일주일 후에 다시 못 온다고 말씀드렸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 섬에 근무해서 일주일씩 교대로 나갈 수 있어서라 했다. 그러곤 어느 섬에 근무하냐는 물음이 뒤따랐고 나는 잘 모르실까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의 섬이라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시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들었다. 바로 선생님이 시도에서 공중보건의의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의는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말한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정말 와 했다. 이런 인연이 있을까? 그 많은 서울의 병원에 그것도 우연히 전혀 계획적이지 않게 마주한 병원에서 시도에 근무한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는 주사량을 늘려서 엄청 큰 주사기로 치료를 마치곤 명함에 메모를 적으셔서 내게 주시곤 시도 이장님께 전해달라신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실 때 이장님과 많은 추억을 쌓으셨단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서면서 이런 인연을 참 신기해하면서 갑자기 무릎에 있던 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전한 무릎으로 되돌려져 있었다. 이 소중한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렸다. 무려 40년이 다 된 이 시점에 이르도록 오른쪽 무릎은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매번 생각할 때마다 진정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때 되돌아와서 시도 이장님을 뵙고 말씀드렸더니 이장님은 선생님을 모르시더라고요.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장님이 바뀌셔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전임 이장님이 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연결해드리지 못했네요. 지금도 이 부분엔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귀한 인연을 잘 이어갔어야 했음을 소홀한 것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네요. 다만 감사함은 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해서 자전거로 라이딩을 해봤네요.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를 우선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하네요. 강릉에는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곳도 많지만 산책이나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은 바우길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을 찾으시면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네요. 예쁜 바우길 수첩을 가지고 한 길 한 길 인증하시면서 강릉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엔 정말 좋은 5월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